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식 나눔의 터인 어쩌다 특강교실 2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어쩌다 특강교실 운영을 맡고 있는 회장 이정화입니다. 지난 9월 27일 설레는 마음으로 특강교실 1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강의에 참석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특강교실은 많은 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더하는 지식 공유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공지사항에서도 읽어보셨듯이 건강, 인성, 학습, 진로, 두뇌 개발, 심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코칭, 상담 치료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주변의 석박사님들을 강사로 추천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강사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강교실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신근식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댓글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께서 강의 내용을 보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1시간여 강의 이후에 30분간 풍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뇌교육 명상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신근식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미래교육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뇌교육학 박사님이십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내 굴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출연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저명하신 신근식 박사님 강의를 우리 모두 기대를 모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이제 치셔도 됩니다. 교수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근식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면 오케이 좀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5시까지 강의하고 또 하는 거라 조금 좀 약간 피곤한 게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좀 갈라지더라도. 먼저 이런저런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먼저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또 후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한번 펴보실까요? 손바닥의 색깔 가지고 건강이 측정 가능하다 그럽니다. 먼저 색깔. 좀 누르스름 하면 간 기능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검붉은 반점이 보이고요. 콩팥, 신장 쪽이 안 좋으면 약간 흰색을 띈다고 하는데 색깔 한번 보시죠. 괜찮으신가? 색깔 어떠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수지침 배우신 분들은 저보다 잘 아세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오른손 한번 볼까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뿔이 있는데 그죠? 여기 요 부위가 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약주방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침을 놓거나 자극을 놓거나 한번 꼭꼭 손톱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자, 반대편 왼손 엄지손가락 뿔이 같은 부위는 위하고 연관이 있어요. 또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여기 침을 놓거나 자극을 주거나 하시면 되겠죠. 또 손바닥의 정중앙 부위는 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장. 우리 여자분들도 이 피부는 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좋아져요. 자, 근데 이제 이 박수법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한 방에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박수죠, 박수. 10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좋습니다. 자, 이 박수 치라면 꼭 또 이렇게 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건강 박수 많이 아시죠? 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을 이렇게 치는 것은 등과 척추 건강에 아주 좋다 그럽니다. 손끝과 손목 부위를 치는 것은 심장, 기관지. 그다음에 주먹을 치는 것은 두통과 어깨 부위 통증. 그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세워서 치는 것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등. 여기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위. 자, 집중력 들고 보시죠. 네. 자, 반대편도 두들겨 보시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박수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치면 한 방에 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손목 부위와 손끝 부위 이렇게 치는 것은 심장, 기관지 강화. 그러니까 감기 자주 걸리는 분들은 요 박수를 기억하셔야죠. 자, 이제 주먹 쥐시고 이렇게 두통과 어깨 부위 통증 예방.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아픈 데 있죠? 예. 아픈 데는 거기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두들겨야죠. 언제까지? 예. 안 아플 때까지 두들기셔야 됩니다. 예. 자, 네, 마지막 집중력 향상 박수입니다. 하나, 둘, 빠르게, 그렇게. 치매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 신경 환자들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아, 이게 뇌랑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박수법을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네, 조용춘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 운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태권도 7단, 태권 8단, 무술만도 34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분이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짐작하실까요? 무슨 기네스? 기네스 기록, 무슨 기네스? 네. 오래 웃기. 박수랑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건강 박수 기네스가 있습니다. 박수 빠르게 치기. 살다, 이런 기네스가. 자, 그럼 몇 번을 쳐야 기네스에 올라가나 했더니, 오호, 10초에 82 정도 쳐서 기네스에 올라가 있답니다. 10초에 82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우리 박사님 잠시 한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에 80초입니다. 네. 여기서 몇 번 한다 말씀해 주세요. 10초에 제가 세계 기록이 10초에 80초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쳐야 되는데 이렇게 벽을 치면서 이렇고 여기서 하나는 저는 치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사람들도 10초에 40회. 이 정도면 기본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10초를 딱 재볼 텐데, 과연 나는 몇 회를 칠 수 있나? 자, 이거 빨리 친다고, 이렇게 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쫙 벌려야 돼요. 자, 하기 전에, 보시죠.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워밍업. 쫙 이렇게, 워밍업. 네. 몸을 좀 풀어야 돼요. 안 하다가 하면 또 이게 담결려. 자, 건강박수 준비하면은 어깨 넓이로 어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박수 준비. 어이. 자, 10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회를 칠 수 있는가? 준비 시작. 빠르게. 그만 하시고. 자, 10초가 지났습니다. 자, 개수팍 40회 넘었다. 손 40회 이상. 와, 많으신데요? 예. 좋아요. 50회 이상, 50회. 오호, 50회도 계시네. 혹시 60회? 김성 79번. 예? 79번. 79번? 네. 야, 이게 조만간 기네스에 도전하시면 될 것 같은데. 75번.
어떤 분은 너무 집중하느라고 숫자를 못 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제 손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 어때요? 네, 빨갛스름 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양손 모아서 뜨겁게 좀 비벼주세요. 건강한 사람 손을 비비면 손에서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요? 닭똥 냄새. 자, 손에 기가 모인답니다. 기를 모아서 얼굴 한번 쫙 이렇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미 주근깨 예방에 아주 좋답니다. 자, 다시 양손 모아서 비비세요. 닭똥 냄새 나도록 뜨겁게 비춰서 머리 한번 쭉 빗어 넘기면 여기에 탈모 예방에 아주 좋답니다. 몇몇 분이 저를 진작 맡아서 써야 되는데 늦게 만나서 좀 아쉬운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요. 두 가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박수. 박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제 멍이 들거나 어느 부위가 혹은 하얗게 가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부위가 지금 안 좋구나. 이렇게 측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죠? 우리 웃음 명상도 하시는데, 네, 웃으면은 자연살상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치료 방향에 좋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아유, 교수님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하시는데,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박수 칠 일 있으면 좀 세게 기왕이면 치시고요. 안 웃겨도 좀 오버해서 웃어주시고, 이렇게. 또 많이 웃어야 또 뇌가 좋아하잖아요. 뭐 억지로 웃어도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표정이 자유잖아요. 왜냐 웃을 일이 없어도 막 웃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정은 자유자재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볼까요? 별로 웃긴 게 없는데 웃어요. 그래서 뭐 애들은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습니다. 종이만 찢어도 막 웃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표정이 자유자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감각이 깨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똑같았을 텐데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표정이 하나로 딱 굳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우리 몸에 감각이 깨어나고 뭐 뇌를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시죠? 웃음이 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하고요. 뭐 억지로 웃는 것도 좋다니까 초등학생들의 방공 포스터를 보니까 네, 이렇게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뭐 강의 들어. 네, 빨리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빨리 애들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또 전화 건 사람과 받는 사람에 따라서 평균 통화 시간이 또 다르답니다. 자, 남자가 전화했을 때 받는 사람에 따라 통화 시간이 다르답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하니까 59초, 남자가 엄마한테 하니까 50초, 남자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30초,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니까 1시간 23분 59초가 걸린답니다. 평균 통화 시간이. 자, 여자가 또 했을 때는 다르죠. 여자가 여자고 할 때 뭐 짐작이 대충 되시죠? 5시간 29분 59초입니다. 여자가 남자친구 할 때는 1분 20초밖에 안 된답니다. 유부남 유부녀.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유부남이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제일 길어요. 6시간 43분 59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열정은 끄지지 않습니다. 그죠? 유부녀가 남자친구가 했을 때는 10분 59초. 자,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남편과 와이프입니다.
자, 남편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과연 얼마나? 네, 남편이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네, 3초. 와이프가 남편한테 전화했을 때는 우리 남자분들 얼마나? 부재중 14통화를 합니다. 이 묘하게 이게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돼. 예. 자, 억지로 웃어도 좋다니까 한번 웃어봤고요. 대신에 이렇게 뭐 이런 썩소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소와 함께 이렇게 아주 예쁘게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소와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 아까 안 들었는데 한번 드리고 들어갈게요. 네. 예, 저는 뭐 뇌교육 박사고요. 자꾸 넘어간다. 예. 지금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예, GS 컨설팅에 이제 교육이사로 있고 명상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로 이제 박사학위 받았고요. 명상 단식원에도 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유답이라는 교육회사에 이제 원장도 했고요. 지금도 주로 이제 뭐 기업체와 관공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요즘은 힐링이나 이런 쪽 하고 이제 이런 또 외국계 회사에 이제 리더십 강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책도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생존 전략이라든지 인문학, 뭐 단식 한번 해볼까 책도 뭐 썼습니다. 뇌교육 명상이라는 데서 간단하게 일단 잠깐 이론 설명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관공서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인 바탕과 또 현실 속에서 또 교육생들 만나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육생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교육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 어디 가서 교육하면 꼭 이야기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이 교육을 또 어떻게 재밌게 해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기본적으로 재밌는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볼게요. 자, 제가 듣기로도 뭐 처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후배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뇌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텐데 왜 뇌교육이냐? 아마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출처가 어디냐면 뇌교육 한민족 전통 심신수련법에 이제 기본으로 바탕을 두었습니다. 예. 시작은 우리나라의 전통 뭐 심신수련법입니다. 예, 고유의 우리 그 뭐 수련법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2006년도 이전이죠. 뭐 뇌호흡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뇌교육으로 바탕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뭐 옛날에 뭐 단전호흡 이러면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해외로 뻗어나가기라든지 또 이런데 좀 방해가 좀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뇌교육으로 개칭을 한 거고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생리적인 측면보다는요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것보다는 실천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인간에는 꼭 인간성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교육의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뇌의 생리적인 지식이나 체험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성의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뇌교육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잠깐 뭐 퀴즈를 한번 드리고 들어갈까요? 옛날에 유행했던 퀴즈입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위해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옛날에 유행했던 거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A부터 Z까지 순서를 매겼습니다. A가 1, B가 2, C가 3, 뭐 Z가 26이죠. 그래서 단어를 합해서 100점이 딱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단어를 조합했을 때 이 점수가 딱 100점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해피? 해피!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드워크. 이거 점수 따지니까 아하 98점 100점이 안 돼요. knowledge 지식 중요하죠. 역시 96점밖에 안 됩니다. 리더십도 89점이네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랑, 운
뭐니 뭐니 해도 돈? 다 100점이 안 되는 러버는 54점밖에 안 되고요. 우는 47점밖에 안 됩니다. 돈은 중요한데 72점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 단어의 합이 100점이 되는 게 뭘까? 예. 너무 옛날 거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정답은 attitude입니다. 예. 네, 교수님이 attitude의 점수를 맞히셨습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신지영 교수님 맞히셨습니다. 채팅창에. 역시 예. 교수님 사랑합니다. 예, attitude입니다. 그죠? 예,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삶을 대하느냐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예.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봤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리더십 교육도 합니다. 브레인 리더십해서 리더십 교육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리더십도 보면은 흔히 이제 역량 측정을 많이 하죠. 뭐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지식과 스킬, 애티튜드, 그 KSA가 바탕이 돼야 정말로 성과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걸 구분하기 보통 이렇게 하죠. 그 김준현 개그맨 같은 경우는 날리지는 뭐예요? 일단 스토리를 재밌게 해야죠. 예. 스킬은 이 말을 잘해서 이제 웃기는 말투라든지 표정도 웃기는 것이고, 애티튜드가 바로 이 낙천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도가 있어야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날리지 같으면 형법, 민법, 범주식입니다. 스킬은 분석 기술 같은 거죠. 설득력. 그 다음에 애티튜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은 법조인으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날리지나 스킬 같은 경우는 연습하고 연마하면은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애티튜드죠.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요, 가장 먼저 애티튜드를 보고, 그래서 인성도 체크하잖아요. 그죠? 인성도 체크한 이유가 이것은 그냥 그 뭐 스킬 날리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우리 뇌교육이 바로 애티튜드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지식 교육도 아니고요. 단순한 뇌 체험 교육을 넘어서서 인간성 향상, 즉 애티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이 바로 뇌교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교육의 목적이 있죠. 인간성 향상을 위해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교육의 목적입니다. 홍익인간은 뭐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모두가 좋은 세상. 그래서 지금 뭐 여보 집에 하는데 이거 뇌 봐. 지식이라든지 체험을 메롱메롱하고 있어. 통해가지고 뭐 단순하게 몸 마음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삶의 변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가지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뇌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뇌교육의 뭐 효과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논문 많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크게 아마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명상과 뇌교육에 기반한 명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죠? 앞으로 논문 쓰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좀 참조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신체, 정서, 인지의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성에서는 인성교육 하면서 이제 전인교육을 추구하죠. 전인교육의 핵심이 지덕체입니다. 그죠? 똑같죠? 지덕체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위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심수술을 할 때는 도인체조나 기체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뭐 뇌체조로 바꿔가지고 가장 큰 것은 좌우 균형과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동작과 의식을 일치시키는 거죠. 네. 자, 이건 뭐 한번 또 말만 하니까 지루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깍지 한번 껴보실래요? 일단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들어 마시고 가슴 쫙 펴세요. 멈추었다가 둘, 후 내쉬고.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자, 호흡은요, 숨을 들어 마시고 멈추면 몸이 긴장이 돼요. 내쉬면 이완이 되죠. 긴장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근육은 탄력이 생깁니다. 근육이 너무 너무 긍정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순환이 안 되니까. 너무 힘이 없으면 또 힘을 못 씁니다. 근육은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 마시고 멈추고 긴장, 이완 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깊게 들어 마시세요. 아랫배까지. 멈추고 긴장입니다. 둘, 내쉬면서 이완, 후. 자, 두 번째는 동작과 의식입니다. 자, 기지개 켜기를 할 텐데 기지개를 쭉 켜면서 첫 번째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죠. 너무 세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통증이 느껴질랑 말랑 할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어디에 당기는가 그 부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과 동작과 집중을 같이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지 끼시고, 자, 코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멈추고 쭉 들어 올리세요. 자, 참았다가 후 내쉬면서 쭉 좀 더 늘려줍니다. 쭉쭉쭉.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쫙 발레하듯이 늘리면서 어디가 당기나 느껴보는 거죠.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당기는가, 왼쪽 어깨가 당기는가 느껴보시는 겁니다. 한 5초 정도 머물러야 몸이 이완이 돼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내려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쭉 들어올리고, 자, 참았다가 내쉬면서 쭉 발레하듯이 몸을 쭉 늘려줍니다. 약간 통증이 올 정도로 동작은. 그리고 당기는 부위에 집중. 호흡과 동작과 의식을 하나로. 자, 하나, 둘, 3, 툭. 예, 내려놓습니다. 옆으로 내려오시고. 예. 자, 이 세 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체조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깍지 끼시고 숨을 들어 마시고 멈추고 쭉 돌렸다가 후 내쉬면서 1cm 더 늘리세요. 쭉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약간 통증 느끼면서 둘, 툭 내려놓습니다. 어깨 한번 틀어주시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체조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정서입니다. 정서적인 활용인데요. 자, 정서적인 활용을 위해서 일단 우리 음악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사지 1대1로 몸 풀어주는 게 있어요. 자, 서로 이제 스킨십, 터치를 하게 되면요. 가장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뇌를 공부하시니까. 터치가 됐을 때. 어떤 호르몬? 스킨십 할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뭐 말씀을 하셔도 되고 한번 채팅창 올려주시죠. 예. 세로토닌. 오, 예, 예. 세로토닌보다는 한경애 선생님 옥시토신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죠. 그죠?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때 나오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죠. 이게 이제 또 다른 곳에 없는 우리 뇌교육 명상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심성수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심성수련을 통해서 가슴을 여는 정서수련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있던 유답에서 이제 이것을 기업화한 게 이제 유답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뭐 한 90만 명 이상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관공서 공무원분들은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그 5급 사무관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제가 유답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니까 몇몇 분이 벌써 아시더라고요. 15년 전에 받은 교육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 정서 부위를 터치하니까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교육을 지금도 딱 이름만 듣고 유답 좋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서적인 게 파워풀한데 다른 명상법에는 없는 것이 또 핵심이 심성술이 뇌교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명상은 뭐 오감 명상, 에너지 명상하죠. 자, 명상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요가입니다. 요가는 그런데 원래 요가는 뭐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바로 체조만 알려져 있죠. 그죠? 체조 쪽만 터치합니다. 신체적인 부분만 터치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마인드풀리스입니다.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명상. 그런데 이 마음 챙김 명상은 거의 인지 쪽만 터치를 해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명상을 하면서 25년 동안 하면서
뭐 우리 수련만 했겠습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뇌교육 명상의 특장점이구나. 자, 두 번째 또 강력한 게 바로 기를 느끼는 거죠. 요 에너지의 기를 느끼는 것은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뇌교육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명상법도 기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명상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자, 보시면 예전에 한참 시크릿 유행했죠. 시크릿 아시죠? 유행하다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 왜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새로 또 시크릿 나온 게 느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진짜 예를 비를 맞으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비를 맞는 것을 완전히 상상을 하면서 체험을 해야 바로 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상상만 해가지고는 뇌가 변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이 왜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때의 장면만 떠올리면 정말 그때와 같은 몸 상태로 변하잖아요.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 우리 흔히 말하는 게 뭐 레몬 실험을 하는데, 레몬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레몬을 보면은 뭐 아무 느낌 안 줘. 레몬을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면서 탁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왜?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 에너지를 느끼는, 이 기 에너지를 느꼈을 때 제대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은 느낌이 플러스 됐을 때 그때 몸의 작용으로 나오는 거지, 느낌이 없는 것은 그냥 상상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느껴. 근데 일단 뇌교육 명상은 제일 처음에 기 체험을 합니다. 기 체험을 통해서 기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자꾸 키워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이건 다른 명상에 어디도 없어요. 이게 이제 뇌교육의 장점이고, 왜 뇌교육이 효과적인가? 바로 기 에너지를 체험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수련할 때 심한 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인연이 없으니 돌아가라, 이런 말도 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기를 체험하고 느낌을 체험하지 못하면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있다는 게 뇌교육의 장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이죠, 철학. 뇌교육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적, 창조적, 평화적인 홍익인간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익인간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수행법도 깨달음 어쩌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개인의 완성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깨달음 얻었다고 쳤을 때 so what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얻었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뭔가 이로운 일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오는 우리 활곡 마사지도요. 그렇습니다. 마사지를 하면 내가 시원한 건 아니죠. 그죠? 힘들죠. 어깨 예를 들어 남 주물러주면 힘들죠. 힘들면서도 그 내면은 어때요? 그 사람이 시원하다,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잠깐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촉각 집중하는 거, 오감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손에 하는데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손 비벼주세요. 자, 꽉꽉 쥐어둬야 돼. 우리 손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그죠? 손에 에너지를 느끼기 제일 좋습니다. 빠르게 흔들어 주시고. 자, 어깨도 한번 틀어주시고요. 목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서 야구공처럼 공을 살짝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살짝. 야구공만한 공을 잡아서 이렇게 뱅글뱅글 안에서 밖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빠르게 돌리다 보면 손가락 사이에 뭔가 솜처럼 감기는 느낌이나 혹은 물속에 손을 넣다 휘젓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한번 느껴보시면 빨리. 자, 그리고 그대로 탁 멈춰보세요. 탁 멈췄을 때 약간 찌릿한 느낌이 있죠. 예. 네, 그 느낌. 자, 손의 감각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면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피가 손끝으로 몰리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자, 들었을 때와 내렸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 느낌 찾아보세요. 당연히 다르죠. 예, 피가 밑으로 몰리거나 쏠리기 때문에 피가 몰리기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미묘한 느낌 잡아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는 0.2억 전류가 흐릅니다. 평소에 못 느끼지만은 마음을 이완하고 집중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10cm가량 붙였다가 쭉 어깨를 벌렸다가 모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손가락 사이에 약간 찌릿한 느낌이나 자석의 같은 거기 밀고 당기는 느낌이나 혹은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나 아주 작은 느낌,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벌어져라 하면 쭉 벌어지고요. 뭔가 오므라든다 생각하시면 자석의 같은 거기 약간 당기는 느낌들. 자, 멈추시고 따뜻한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대로도 돌려보시고요. 살짝 눌러도 보시고요. 자, 뭔가 느낌이 온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모아서 손을 딱 비비시면요. 손이 뽀송뽀송하거나 약간 촉촉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집중을 하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비벼서 얼굴 한번 쓸어주시고, 머리 한번 빗어내시고요. 자, 요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죠. 손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앉은 상태에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딱 집중하면 그쪽의 느낌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감각을 깨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뇌교육 명상의 길을 에너지를 체험하는 거죠. 자,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다른 명상과 차이점이고 우리 뇌교의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15회기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 첫 만남 때는 각각 반응 조사했고요. 스트레스와 뇌와 관계. 두 번째 시간에는 뇌초조 배우기 했고요. 세 번째 차시에는 에너지 체험 방금 한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 호흡법 배웠고요. 6차기에는 바디 스캔. 그 다음에 7차시, 8차시에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아까 활공이라는 거 사랑주기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차시, 10차시에는 이제 절수련을 통해서 100배 회복이 했고요. 11, 12차시는 이제 그 걷기 명상. 그 다음에 13, 14차수에는 여기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서로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뇌교육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15차시를 돌렸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시사점을 보면요. 일단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명상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역동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챙김 명상은 그냥 앉혀놔요. 1시간 동안 바라보라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우리 뇌교육 명상은 일단 체조와 그다음에 정서와 명상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고 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생이 이제 그 심신수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과학화가 필요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실적으로 어떻게 그 관공서나 기업체에 들어가는가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보시고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저런 팁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눈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자, 일단 뭐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건강한 아이의 뇌, 학대받은 유아의 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척도엽 부위가 아주 그 발생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학대를 받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뇌 자체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잘 아시죠?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뭐 트라우마를 앓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시면은 일반인들의 뇌에 비해서 중간에 여기 이제 그 구피질에 해당이 되죠. 구피질. 예, 구피질에 해당되는 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근데 감정 조절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는 뇌에 직접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물론 이건 극도의 상태긴 하지만은 우리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다 보면은 뇌의 변형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독이에요, 약이에요? 우리 한경현 선생님, 스트레스는 독이에요, 약이에요? 한경현 선생님, 마이크 열고 한번. 독일일까요, 약일까요? 네, 마이크가 안 열리나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켈리 맥고나글은 이제 요즘 테드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스트레스야말로 약이라는 거죠. 예, 간단한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 인간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힘들다라는 생각 자체가 뇌를 그렇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관리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쌓인 것을 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잘 관리된 상태, 즉 뇌가 건강한 상태를 우리는 수성화강, 머리는 차고 배는 따뜻한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죠? 이 상태입니다. 자, 먼저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측정해 볼까요? 머리는 차고 배는 따뜻해야 되는데 한 손 아랫배 대보세요. 한 손 아랫배. 한 손 이마 딱 대보세요. 한 손 아랫배, 한 손 이마 대시고 배가 찬가 이마가 찬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리시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랫배가 좀 더 따뜻하다. 손. 내리시고 이마 쪽이 좀 따뜻하다. 손. 이마가 따뜻한 분이 많으시네요. 예. 그죠? 손 안 드신 분들은 왜? 손 안 드신 분들은? 둘 다 따뜻하다. 둘 다 따뜻하다. 네. 다행입니다. 예. 어떤 분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들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자, 근데 현대인들의 80%가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말이 재미있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민다. 열받는다. 스팀 받는다. 더 심해지면 뭐라 그럽니까? 더 심해지면? 뚜껑 열린다. 뚜껑 그러죠. 열린다. 뚜껑 열린다.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야 될 아랫배가, 따뜻해야 될 아랫배가 차고 머리가 뜨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이건 뭐 동생활 막론하고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쪼만하게 시작.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덥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의사를 비웃을 수 있다. 이건 18세기 네덜란드의 명의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시작. 모든 병의 근원은 속이 찬 것이다. 장중경의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상체는 차게 하고 하체를 덥게 하라. 가장 기본이죠. 네. 그래서 모든 의사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상체는 시원하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뭐 운동수술들도 그죠? 여름에 더우면 머리. 자, 병문안 가서 몸살 감기 걸린 분 손을 어디에 대봅니까? 병문안 가면 당연히 이마에 대보죠. 이리였나죠? 몸살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몸은 어시러시 추운데 머리는 뜨끈뜨끈. 그래서 항상 머리를 시원하게. 개도 아프면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할 때 항상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혹은 발을. 그래서 생활 속에서 수성화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행하는 목욕법이 바로 반신욕,
족욕 같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뇌를 이야기하는데 왜 배가 따뜻한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뭐 이런 건 많이 하죠. 장의 건강이 곧 뇌의 건강이거든요. 장과 뇌 사이의 신경이 중요한데 이것을 장뇌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내의 100쪽의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불리는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주신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뇌하고 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한 번 이야기했죠.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나오는 곳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뇌지만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장에서 나오는 거죠.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옛 선조들의 말이 재미있죠.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반신욕 같은 거 하시고 생활 속에서는 요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뜻한 물 6잔을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조크 박사 하는 얘기입니다. 운동할 때 보면 운동에 하고 나면 몸은 덥죠. 근데 아랫배가 싸늘합니다. 한번 손을 대보세요. 사우나 같은 데 갔을 때 운동을 한 다음에 땀은 비워도 되는데 이때 손을 딱 아랫배에 대면 아랫배가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찬물을 마시지 마라 그러고요. 특히 아침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 한 잔이 우리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뭐 할 때는 두 가지 많이 합니다. 몸과 마음인데,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몇 가지 실습 한번 들어볼게요. 이 몸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빅브레인이라 그러고, 뇌를 빅브레인이라고 하지만 몸을 스몰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뇌는 직접 만지거나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뇌를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뭐 실질적으로 뇌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와 하고 난 뒤에 뇌의 그 어떤 혈관의 어떤 굵기라든지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존 레이티 박사 같은 경우도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보면은 결국은 운동하는 것이 뇌를 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뇌가 스스로 이상 있는 부분을 운동만 해도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뇌를 깨우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이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건데, 이게 뭐 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느냐. 예전에 유답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보시면 비오도 땀을 흘리죠. 그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때는 했어요. 옛날에는 상당히 파워풀했고요. 이걸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합니다. 25분 동안 한 자세로 이렇게. 실제로 그 78세 이제 그 할머니도 하셨고요. 물론 하기 전에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푸시업도 시켰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라면 누가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가장 흥미롭게 쉽게 하기 위해서 좌우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좌뇌와 우뇌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 몸과 교차로 연결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좌우 균형을 시켜주면서 우리 몸을, 뇌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또 우리의 체조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폴 데니슨 치료 교육학자 같은 경우는 그 좌우 뇌체조 균형을 잡아주면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뇌체조도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요 거의 국민체조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도 완전 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 없던 자세 같습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나는 몇 번 자세? 평소에 어떻게 계십니까? 나는 몇 번? 자, 채팅창 올려주시죠. 5번 나왔습니다. 진짜? 네, 1번, 5번, 4번, 3번 더 계시고요. 네. 1번 더 계시고, 5번도 꽤 계십니다. 야, 이게 좋아요. 네. 자, 1번과 2번은 배를 나오거나 오리공동은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죠. 자, 3번 자세는 척추 후만입니다. 당연히 등이 아파요. 5번 자세는 거북목 자세죠.
목에 무리가 갑니다. 아니, 4번 자세. 5번이 가장 바른 자세죠. 예, 이 자세입니다. 그죠? 자, 앞뒤 균형도 중요한데요. 좌우 균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우 균형도. 그래서 요 누굽니까? 예,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 예. 그래서 프레전스라는 책에서는 이 자세를 추천합니다. 가슴을 펴고 턱과 배를 딱 당긴 자세, 당당한 자세죠. 예. 이 자세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네, 몸도 건강해지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좌뇌와 우뇌를 건강에 뇌초조인데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측정만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손 앞으로 한번 쭉 뻗어 보실까요? 앞으로 나란히. 자,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요. 자, 왼손 들어 올려서 깍지 꽉 끼세요. 꽉 낀 다음에, 자, 안으로 돌려서 쭉 펴줍니다. 자, 되는 만큼 무리하게 하시면 풀어줘요. 되는 만큼 하세요. 자, 그만하시고, 털어주시고. 자, 반대쪽으로 대봐야죠. 앞으로 나란히 뒤집어 주시고. 자, 반대손, 네, 왼손 들어서 깍지 꽉 끼시고, 안으로 돌려서 쭉, 예, 되는 만큼만. 네. 그만하시고, 풀어주시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양쪽 다 쭉쭉 잘 펴진다 하시는 분 손. 오, 박수. 자, 양쪽 다 안 펴진다 하시는 분 손. 네, 자, 잘 되시라고 박수. 자, 하나 더. 한쪽은 좀 되는데 한쪽이 좀 안 된다. 약간 짝짝이 같다 하시는 분 손. 아, 예. 양쪽 다 잘 되시라고 박수. 네. 자, 우리 어릴 때는 됐겠죠? 언제부턴가, 오이? 내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관절에 약해져서 그런데, 자, 양쪽 다 안 되는 분하고 한쪽만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안 좋은데,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이 더 안 좋을까? 양쪽 다 안 되는 분하고 한쪽만 안 되는 분. 양쪽 다 안 되는 분은 좌우 균형이라도 맞잖아요. 그죠? 네. 한쪽만 안 되는 분이 문제입니다. 네. 몸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네. 자기도 모르게 몸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니까 틀어진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빨리 망가지는 거죠. 자, 깍지 한번 껴보시고요. 똑같이 기지개 한번 쭉 기세요. 예. 자, 내려보시고, 자, 고개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바라보세요. 어느 엄지손가락이 올라가 있나요? 왼손, 오른손. 다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것을 빼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올라가도록 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기지개를 쫙 해보세요. 자, 느낌이 어때요? 네, 남의 손 같고 어색하죠. 네. 이 어색함을 자꾸 즐겨야 몸도 균형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뇌도 같이 고루 깨어나게 되어 있죠. 자, 팔짱 한번 껴보십시오. 팔짱 딱 껴보시고요. 자, 반대로 팔짱 껴보세요. 자, 반대로 돌리려면 한 바퀴 돌려서 또 원위치 하시는 분들 계시다. 자, 반대로 팔짱 끼면 어때요? 남의 손처럼 어색하죠. 예. 자, 가장 몸을 바로 첫 번째입니다. 안 쓰던 쪽을 써주면서 몸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 자, 왜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고 노동을 하면 몸이 망가질까? 운동은 좌우를 맞췄잖아요. 노동을 하면 틀어진 상태에서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몸이 빨리 망가지는 거죠.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면 2배, 3배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균형이 안 맞춰주면 빨리 망가지는 거죠. 특히 상체보다는 하체가 중요하죠. 하체. 제가 측정해보면요. 95% 이상의 사람들이 다리 길이가 달라요.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5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면 그쪽 다리가 길다. 즉, 그쪽 골반이 틀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치마나 바지가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분 계시죠? 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자, 여러분 신발 한번 보세요. 신발 어디가 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의 뒤쪽, 바깥쪽이 닳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걷는다는 거예요? 일자 걸음이 아니고 팔자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팔자 걸음을 걷다 보니까 뒤쪽, 바깥쪽이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명상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을 바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평소에 늘 이런 동작을 계속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명상이라고 꼭 앉아가지고 뭐 가부좌 틀고 앉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나의 행동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부터 정확하게 봐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채고 바꾸는 게 명상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짝다리를 어떻게 짚나요? 왼쪽, 오른쪽. 자, 우리 헨리 보겠습니다. 자, 헨리가 짝다리 이렇게 짚었네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 다리가 긴 다리일까요? 올려보시죠. 채팅창에. 다리가 길다는 것은 그쪽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여러분 생각하는 올려주세요. 오른쪽 쓰시고 물음표를 2개 올리셨습니다. 오른쪽. 또 대부분 오른쪽이 많으신가요? 왼쪽도 있고요. 네. 자, 헨리의 골반이 틀어져 있는 곳 이쪽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짝다리를.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짝다리를 짚는 곳이 골반에 틀어져 있고 그쪽이 약합니다. 질병이 오면 거의 그쪽으로 와요. 그쪽 몸이 거의 약해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짝다리, 두 번째. 계단 올라갈 때 어느 발부터 올라가느냐, 어느 발부터 내려오느냐. 습관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다리가 긴 다리. 내가 내 몸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잘 안 가지시죠? 네. 자, 세 번째. 바지 입을 때 어느 발부터 꿰는가. 어떤 분은 또 특이한 분들은 또 한꺼번에 꿰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지 입을 때 먼저 꿰는 다리, 긴 다리.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이완된 상태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좌변기에 앉았을 때 한 발이 살짝 나와 있어요. 그쪽 다리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시죠? 다리 한번 꼬아보세요. 어느 발이 올라가는가. 다리 한번 딱 꼬으시면 올라가는 다리, 긴 다리. 자,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려면 바꾸면 되죠. 진리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평소에 해둔 행동에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몸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무심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몸이 틀어진 상태로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빨리 망가지고 우리의 뇌도 한쪽만 발달이 되는 거죠. 반대쪽을 쓰다 보면 좌우로 고루 발달이 되면서 뇌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첫 번째가 일단 몸을 바로 잡는 거. 안 쓰던 곳을 쓰라. 첫 번째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마음 관리죠. 마음 관리는 명상이니까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5가지 들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내가 그쪽 다리가 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짝다리를 오른쪽으로 짚는다. 받고 왼쪽으로 짚으면 되죠.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카이로프락틱 받고 뼈를 바로 잡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바뀝니다. 왜? 근본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근데 근본 습관을 내가 바꾸어서 좌우를 맞춰주면은요, 건강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반 틀어지면 어깨도 틀어지죠. 자, 뭐 암챙긴 명상인데요. 명상은 뭐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뭐 잘하실 겁니다. 뭐 알파파, 세타파 나오고 창의력, 생각 나온다. 뭐 집중력 강화시킨다. 뭐 대뇌 안정시킨다.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워낙에 다 아시니까. 누굽니까? 아시는 분? 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8살 때 모습. 야, 역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네. 28살 때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조명과 책 한 권과 차 한 잔이면 족하다. 그래서 이 명상에 심취했던 스티브 잡스죠.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스티브 잡스가요, 맥킨토시를 만들었을 때,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 명상했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을 테고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서양 사람들은 이 좌식 문화라, 우리 좀 책상 다리도 힘들어하죠. 그죠? 힘들어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맥킨토시를 딱 앉고 가부좌를 틀고 있죠. 이게 보통 그거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책상 다리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부좌 어렵죠. 스티브 잡스는 딱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자, 명상의 핵심은 뭐 지금 여기 알아차림이죠. 쉽게 얘기하면 몸이 여기 있을 때 의식을 두는 겁니다. 근데 보통 몸과 의식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강의가 재미없으면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멍하게 생각은 딴 데가 있죠. 그죠? 선생님 말씀이나 교육 수업 내용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그걸 본 선생님 어때요? 딱 보면 저놈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채면 어때요? 칠판을 땅 치거나 바닥을 쾅 그러면 그 순간 놀래요. 딱 들어오죠. 그 상태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깨어있음, 지금 여기에 몸이 있을 때 의식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근데 명상이라는 게 꼭 뭐 가부좌 틀고 눈 감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건 정적 명상이고 동적 명상입니다. 춤추기 명상, 걷기 명상, 먹기 명상, 달리기 명상. 오히려 이 동적 명상이 더 현대인들에게 어울립니다.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에 몰입하는 거죠.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탁 뛰어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러닝 하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죠? 러닝 하이 상태에 들어가면 힘든 줄도 모르고 기록도 확 나죠. 그 러닝 하이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명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을 때 의식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이라는 것이고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뭘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왜 몸과 의식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거 경험하시죠? 휴일이야. 하루 종일 쉬었어. 근데 왜 피로가 안 풀릴까? 그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는데. 바로 뇌가 쉬지 못해서 그렇죠. 몸은 쉬지만 뇌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의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급가속.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하면 이제 몸과 의식이 함께 있을 상태. 그 상태는 그 자동차가 정규 속도로 달리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생각 속에 빠지실 때는 급가속, 급증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파가 올라가죠. 근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뭐 우리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 30%는 이미 일어난 것, 22%는 불필요한 사소한 걱정, 4%는 어쩔 수 없는 것. 결국은 단 4%만이 대처 가능한 것이고 96%는 의미가 없는 걱정인데 계속 걱정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라도 좀 쉬어주는 거, 몸이 여기 있을 때 의식도 함께 붙어 있는 거, 있어주는 것, 이런 게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체험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인데 이완 명상하는 거 체험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완 명상을 일단은 앉으실 때 어떻게 하나?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원래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누워서 하실 분 누워서 하시고요. 1단계는 이제 머리끝 발끝까지 스캔하듯이 제가 불러드릴 겁니다. 머리끝, 얼굴, 어깨, 팔 이렇게 불러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부분 긴장을 풀면서 쫙 힘을 빼시는 거고요. 자, 결국은 내 몸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쭉 스캔하듯이 훑었는데
다시 한번 통으로 바라보니까 어깨 쪽이 아직 힘이 안 빠진 것 같아. 뭐 의도적으로 어깨에 힘이 빠진다, 긴장이 풀어진다 하면서 결국은 몸무게가 안 느껴질 때까지 계속 풀어내는 거죠. 이때 호흡은요, 좀 길게 입으로 후 내쉬면 돼요. 대신에 소리 나지 않게 길게 계속 내쉬면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내쉬는 숨을 좀 긴 듯하게 내쉬면서 이완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멘트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을 그대로 깔아드릴 겁니다. 음악 그대로 한번 하시죠. 음악 한 소리 한번 맞춰보세요. 갑자기 놀래면 안 되니까. 혹시 음향 네, 음향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제가 멘트 드리고 바로 음악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 음향 놀라지 않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멘트 쭉 한 5분 정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부위에 긴장 풀어주시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음악을 타고 똑같이 계속 이완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앉으실 때는 의자 끝 3분의 1 지점에 걸터한 듯이 앉으시고 자, 가슴은 자연스럽게 펴고 턱과 배는 살짝 당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가볍게 한번 툭툭툭 털고 내쉬는 숨보다 들어마시는 숨 1, 내쉬는 숨 2의 비율로 내쉬는 숨을 좀 길게 내쉬는 게 2배 정도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후 내쉬는 게 아니고 길게 소리 나지 않게 쭉 내쉬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질문하시고 자, 뭐 없으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어깨 긴장 푸시고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펴주고 자, 먼저 머리끝에 한번 마음을 둬보세요. 머리끝에 긴장을 싹 풀어주시고요. 네, 얼굴에 눈, 코, 입 긴장 풀고 억지로라도 살짝 미소 한번 먹어보세요. 얼굴에 편안한 미소. 마음속으로는 얼굴이 편안해진다고 상상하시고요. 얼굴. 어깨로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 푸시고 어깨의 긴장이 싹 내려앉습니다. 자, 팔꿈치에 긴장 푸시고 남은 양손 손의 느낌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나 또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느껴보시고 다음은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에 집중하시면서 편안하게 후 내쉬세요. 가슴이 편안해지도록 가슴에 묵직한 것이 툭 내려오고요.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가슴. 자, 아랫배로 갑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상상을 하세요. 아랫배가 따뜻해집니다. 양쪽 허벅지에 긴장을 싹 풀어주시고 허벅지, 무릎 느낌이 오면은 그 느낌을 느끼시고 느낌이 안 오면 상상을 하시면 돼요. 긴장이 풀어진다. 편안해진다. 종아리 양발끝 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한번 쭉 스캔하듯이 쭉 훑어보면서요. 어디가 아직 무거운지
어디가 긴장이 안 풀렸는지, 긴장이 안 풀어졌으면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자꾸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깨 긴장이 풀어진다. 어깨 긴장이 풀어진다. 그래서 몸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긴장을 싹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소리와 함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긴장을 풀어주세요. 몸의 무게가 안 느껴지도록.
눈을 그대로 감은 채로 숨을 한번 쭉 들어 마시고 후 내쉬시고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허리를 숙이면서 후 내쉽니다. 자, 눈을 감으신 채로 그대로 감으시고요. 손을 뜨겁게 비벼주세요. 손을 뜨겁게 비벼서 자, 뜨거워진 손을 두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을. 자, 그 상태에서 눈은 뜨시고요. 눈동자를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떼구르르 굴리시고 오른쪽으로 굴려주시고 자, 눈 한번 쑥쑥 쓸어줍니다. 머리도 한번 쑥 쓸어당기시고 네, 명상 잘 하셨습니까? 자, 잠깐 뭐 조는 분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잠깐 졸아도. 자, 지금 명상 끝나고 한 10분 정도 정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은 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 순간 짧은 5분, 10분 순간에 간이 쉬어준 겁니다. 그죠? 피로가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피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혹시 질문 있으면요. 질문은 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존 카바찐 박사라고 이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양의 명상을 서양의 마음챙김으로 이제 그래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양의 명상을 알리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8주간의 명상만으로도 뇌가 긍정적으로 바뀐답니다. 8주간의 명상으로 바뀐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에 아마 5분, 10분이라도 한번 해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뭐 마무리하면은요, 뇌가 건강한 상태 수성화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머리는 차고 상체는 따뜻하고, 하체는 따뜻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반신욕 같은 거 조격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따뜻한 물을 자꾸 드셔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장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질 수밖에 없는데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찬 걸 먹으면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항상 따뜻한 것을 통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배가 따뜻해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안 쓰던 쪽을 쏘주면서 몸을 바르게 잡아라. 그래야 몸도 발라지고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진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이건 지금 앉아서 하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누워서 주무실 때 누운 상태에서 머리끝 발끝부터 쭉 이제 바디 스캔하듯이 쭉 하면서 잠에 들면은 훨씬 아침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수성화강 그리고 몸, 마음 세 가지를 오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열강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처럼 여러분을 대신해가지고 대표해서 제가 교수님께 하트 날리겠습니다. 교수님 하트 받아주세요. 네, 하트.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박수 한번 박수가 안 보이시네요. 개미정 선생님 박수 쳐주세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어쩌다 특강교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